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뉴스백 브리핑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동재 채널A 기자랑 한동훈 검사,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지금 오히려 이동재 쪽에서 열심히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신라젠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게 없다, 이런 걸 입증하고 싶어가지고 녹취록을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국민의 평균적인 어떤 시선에서 이 녹취록을 가만히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법조 팀장급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일선의 한 4, 5년 차 법조 기자예요. 그런데 검사장급의 고위 검사랑 굉장히 막역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근데 여러분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기자들은 이런 게 일상입니다. 이걸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물론 이런 그 검사장급의 검사와 이렇게까지 대화 나눈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법원에 주로 출입했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고위 판사들과는 이렇게 지내는 분이 제가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검사장급과 일반 기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검언 유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일단 대화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을 찾아가서 이런 걸 물어봐요. 사실 뭐 강력계나 이런 데서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물으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잖아.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재가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후배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그렇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옆에 있다가 좀 남아서 더 하면 되지 라고 말하고 이동재가 신라젠에는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냥 뭐 한 서너 명 하는 것 같은데. 이동재가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랐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 사건 아니잖아 그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동재가 일단 신라젠에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시민은 한 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끊으면 지금 이동재랑 한동훈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유시민. 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 유시민 뭐 이사장 뭐 수사하는 거 뭐 공모한 적 없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관심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이동재랑 한동훈이 그 이후에 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일이 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뭐가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지. 공교롭게도. 이 한동훈을 부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동재가 또 구치소에다가 또 편지 보내고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된 어떤 대화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동재가 막 이런 얘기도 또 해요. 저희가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기가 불기 시작하잖아.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녹취록도 있는데 좀 보면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부산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바로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동재한테 묻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동재가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라고 말해요. 예.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숙소 어디 잡았어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숙소 어디 있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구치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뭔가 서로 구치소에 편지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뭔가 이렇게 서로 협의한 내용들을 갑자기 보고하는 뭔가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한동훈이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동재가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의 문맥을 보면 지금 이동재는 신라젠, 유시민 수사, 뭐 이철, 뭐 가족 찾기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부산 어디서 머물고 있어요? 한동훈이 숙소 질문하는데 구치소로 편지 써놨다. 요런 말을 갑자기 내뱉는 거예요. 뭔가 사전에 녹음되지 않은 어떤 대화 속에서 구치소에 편지 보내고 어쩌고저쩌고를 한동훈과 이동재가 서로 협의한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어요. 뭘 그렇게 보냐면 이 공모를 공동정범으로 어떤 혐의 이런 게 입증됐다라고 보기에는 요 녹취록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그렇거든요. 이게 공모를 공동정범하는 게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뭐 기여를 하고 또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뭔가 검사가 이렇게 이동재한테 행위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그런 존재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한동훈이 막 어떤 지배적 관계 속에서 이동재에게 이렇게 일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혐의 입증이 됐다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더 나와야 돼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뭔가 찾고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더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제가 짚어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이동재와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에. 뭐냐? 우리는 니들이 공모 공동정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검언 유착관계, 이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녹취록 깐 것만 봐도 검언 유착은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동훈 검사랑 채널A 일개 기자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구체적인 사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판사랑 고위법관들 많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대화 나눈 적 없어요. 그냥 어떤 법률이 이 법이 존재하는데 판사들이 이런 거 해석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어떤 사회적 토론을 굉장히 술 먹으면서 많이 한 적이 있지. 구체적 사건을 놓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논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고위 법관들은 그러니까 저랑 인간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이랑 이동재랑 대화하는 거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막 수사팀이 몇 명 들어가고 뭐 하고 온갖 것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치소에 뭘 보냈는데 어쩌고. 이거는 한동훈 검사 감찰 받으셔야 되고요. 수사 먼저 받고 일단 범죄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이건 감찰 대상입니다. 옷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똑똑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MBC에다가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4월 초에 자기는 신라젠 대화는 한 적도 없고 녹취록 같은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언론에 해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네. 대화했잖아요. 또 그 많은 언론들이 조금 약간 보도를 안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정황 설명을 좀 기자 입장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부산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이동재가 후배랑 같이. 근데요 여러분 서울중앙지검 출입하는 법조 기자가요. 그것도
일반 법조기자가 법조팀장급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부산까지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산지검을 출입하는 부산주재 지역 출입 기자의 어떤 그 취재 영역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싸움 나요. 네, 너 왜 내 나와바리 들어와? 이러면서. 왜냐면 그렇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가 따로 있고 부산지검 출입기자가 따로 있는데 너가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한동훈을 만나? 채널A 내부에서 싸움 난다고요. 그런데 이동재가 심지어 후배까지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에?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언론계에서는요. 대단히 중요하게 상의할 만한 뭔가가 있을 때 법조팀장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지검 주재 출입기자도 분명히 서로 양해된 게 있을 거예요. 이동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론계 어떤 법조 취재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상의할 만한 게 뭐였을까? 우린 당연히 신라젠 사건이라든지 유시민 이사장의 처리 이 부분 논의하러 내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드러난 녹취뿐만이 아니고도 이동재가 뭐 다른 후배 기자인지 아니면 같이 부산에 내려간 후배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둘이 대화하면서 막 하소연하는 거 그것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재가 자기는 구치소에 편지 막 안 보내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야야야 해봐. 신라젠 팀에 내가 말해줄게. 어쩌고 막 이렇게 자꾸 압박한다. 이러면서 이동재가 후배한테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런 녹취록도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지금 이동재와 한동훈이 막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녹취록 막 내가지고 자기들은 공동 공모 이런 거 하는 거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언론 플레이에 낚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죄 여부 유무를 떠나서 검언 유착 관행 그거 자체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 그리고 한동훈 과연 너 혼자 저지른 일이야? 윗선에 누구까지 보고했어? 우린 그것을 수사 또는 감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 공모 정범. 네. 이 범죄 여부 이것만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언론 플레이의 기자들 여러 가지 지금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MBC가 뭘 도대체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막 기자들이 좀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킨 서울중앙지법 김동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 외에도 상당한 자료들이 있고 심지어 그게 검찰 고위직과 연결되어서 협박하려고 했다는 그런 자료들이다.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재와 한동훈이 흘리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녹취록만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지 않은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 빙산의 전체의 모습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쟁점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박주민 우리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지방선거에 후보 안 내는 게 맞지 않냐. 당의 규정이 그렇다. 국민과 한 약속인데 뭐 이런 이제 입장을 이제 신중하게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꼭 그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가 한 며칠 동안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 견해부터 밝혀볼게요. 저는요 여러분 전 정치는 굉장히 영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진보주의자들이
대단히 좀 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을 정하면 이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다만 저는 정치는 순진한 것도 필요하지만 영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행하게도 말이죠. 우리 정치가 이 민주당이 상대해야 되는 정당이 정당 민주주의 원칙 같은 거 존중 안 하고 그냥 실리만 쫓는 정당이잖아요. 예? 우리 사회 이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하지가 않아요. 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너가. 그래서 이 후보를 내지 않은 그 뒤에 결과까지 민주당은 고려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후보를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당연히 서울, 부산에 미래통합당 지자체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이 막 높아지기 시작할까요? 민주당의 바람대로? 당연히 아니죠. 더 후퇴하죠. 지금 서울시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말고 서울시 자체에도 인권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박원순 시장의 이제 업적 같은 건데 미래통합당 이런 거부터 무력화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없애거나 아니면 인권과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무슨 교수 같은 거 앉혀가지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무슨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광장에서 퀴어 페스티벌 매년 할 때마다 박원순 시장을 물어뜯고 난리잖아요. 이제 서울광장에서 퀴어 페스티벌 같은 거 못 열 거예요. 그리고 TBS 언론자유 지금 꽃 피우고 있는데 이거부터 미래통합당 막 손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간단하게 상상만 해봐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 결과를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여성 소수자 인권들이 후퇴하는 거를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규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에게 이런 불행한 결과를 안겨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 고민인 거죠? 민주당이 그나마 착한 사람들이라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관련 규정을 바꿔서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대 비리로 뭐 어떤 그 지자체장이 사퇴할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당규 있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갖고 민주당을 평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없애더라도 어차피 한 달 정도 시끄럽고 말 일입니다. 그렇게 뭐 민주당의 모든 것들을 평가절하할 정도의 이 당 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그리고 그 석고대죄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당 지도부 재신임 같은 것들을 당원에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 민주당의 이런 당규를 바꾸고 사과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후보를 다시 내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과정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후보도 내지 않고 국민들이 심판하든 뭐라든 아니면 기회를 주든 뭐라든 아니 국민에게 이거를 위임해야지. 그럴 기회조차 안 주고 후보를 아예 안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원칙을 준수하는 것 좋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것에 따른 결과가 해악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라면 국민에게 원칙 변경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바꾸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을 바꾸는 걸 무슨 밀실에서 지도부끼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평가받으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이거 역시 국민이 투표 행위로서 민주당의 잘잘못을 정치적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의 기회를 국민에게 넘기세요. 후보도 아예 안 내버리면 우리가 평가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지금 박주민 그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당 지방선거 때 후보를 무조건 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더라도 당규를 바꿔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성장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제 며칠간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민주당을 아끼시는 어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한번 우리는 우호적이고 민주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방송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허지연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취재와 이런 논평을 하는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좋고요. 정기 후원도 좋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